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첫 거래일 어떻게 마무리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CS 관련해 가지고 로봇 종목들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시세 내어줬었고,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일부 게임 종목들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안 좋은 쪽으로 본다면 아주 극단적인 오스템 임플란트 정말 역대급 말도 안 되는 공금 횡령 사건, 지금 이걸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되어져 있는데, 시총이 2조 규모고 외국인들의 지분 보유가 44%며 최근에 연기금과 기관들이 또 대량 매집, 이거는 메이저들만 1조 원대 이상의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야, 이거 1인이 단독으로 해가지고 공금 횡령을 1880억으로 자본을 91% 가까이의 자본을 갖다가 횡령을 혼자서 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냄새가 좀 많이 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 돈만 빨리 그냥 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죠? 이 돈이라도 못 가져오면은 조금 어렵게 흘러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금에 대한 어떤 흐름을 지금 다 경로로 확인은 했기 때문에, 물론 당사자는 도주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거는 어쨌든 자금을 빨리 가져오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과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첫날부터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기엔 정말 죄송하지만요, 2022년 정말 긴장 바짝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도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몇 가지 브리핑들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이어서 조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번 영상에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SDI 영상에서만큼은 제가 뭐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진지하게 전달 드릴 내용들을 브리핑을 함께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주주톡 채널은 이제 종합 뭐라 합니까, 주식 쪽에서 뭐 특별하게 뭐 어떤 한 종목만 가지고 무조건 파헤치고 이것만 분석,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교육도 좀 해드리고 있고, 시장 브리핑도 꾸준하게 드리고, 종목에 대한 거, 뭐 추천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들을 다양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영상을 시청하실 수도 있고 다른 영상을 또 시청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꾸준하게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뭐가 됐든지 간에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일단 저의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저희 회사의 목표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서 어느새 또 구독자가 10만을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지금 또 10만 관련해서 저희가 또 자그만한 어떤 선물 이벤트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뭐 가입에 대한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별도로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이벤트 같은 부분을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시장은 마감이 됐습니다. 4시 5분 정도 막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국내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 2988포인트 0.37% 상승 마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37 상승 마감. 꽤나 굴곡이 좀 깊었죠. 그래서 이런 굴곡을 사실 우리가 제일 싫어해요. 뭐 빠지는 것도 물론 싫지만 이런 굴곡이 굉장히 대응하기 좀 까다로워요. 근데 뭐 물론 또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저가 매수를 통해서 또 좋은 시세들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코스닥에서 뭔가 모르게 코스피로 조금 포지션이 바뀌어가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 외국인들의 수급 기준으로 했을 때 포지션이 바뀌어 오고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알맹이가 있는 어떤 앞으로 대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매수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오늘 카카오나 뭐 카카오 게임즈 포함해서 대형주들이 조금 의미 있는 시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들의 흐름을 좀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이 또 단기적인 거래원, 외국계 창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대부분 단기적인 매매를 좀 선호하는 외국계 창구에서 이렇게 좀 대량 매집을 했다라는 점은, 우리나라 시장을 다시 뭐 공격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핵심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 매집에 힘입어서 앞으로 코스피가 3,000 돌파해서 뭐 3,000 얼마가 됐든 쭉쭉 뻗어 나갈 수 있을 텐데, 오늘 이렇게 들어온 매수세는 다소 조금 힘이 약하고 부실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이 조금 오르고 뭐 외국인들이 오늘 좀 사들여 왔다고 다 흥분하고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수급 분석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외국인 샀으니까 쫓아 들어가자. 외국인 팔았으니까 팔아야 돼. 그거는 올바른 이게 매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SDI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최근에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는 뭐였죠?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이 2차전지 배터리 셀의 어떤 중심축을 좀 바꿔줄 텐데 우리 과거에 하이브도 그랬고요.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될 때 카카오와 네이버도 쇼핑 쪽으로 커머스 쪽으로 재평가를 받았듯이 하이브가 상장이 되면서 엔터사의 기준을 싹 다 바꿔버렸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는 상장이 되면서 은행의 우리 시총 상위 1위를 지금 차지는 하고 있지만 아직 금융 생태계를 확 바꿔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렇긴 한데 추후에 토스뱅크가 상장이 되면은 이 기준도 분명히 바뀔 겁니다.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는 카카오뱅크 혼자서 바꾸기에는 조금은 힘이 딸려요. 하지만 충분히 이 판을 새롭게 바꿀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배터리 셀 기업들의 이 전체적인 밸류에 대한 그 기준치가 아마 싹 다 바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 최소 70조죠. 그러면은 지금 하이닉스 기준으로 했을 때 100조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보시면 93조 원 정도, 그죠? 93조 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3위 자리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3위 자리에 들어가서 최소 70조 원인데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얼마만큼 뭐 진짜 따상까지는 몸집이 너무 크고 어쨌든 좋은 시세가 나타나주면 100조 자리도 좀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놓고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지금 배터리 셀 기업들, 글로벌 셀 기업들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놓고 보면 현재까지는 뭘 좀 우선적으로 봅니까? 이익도 중요하고 다 좋아요. 아직까지 기술력이 100%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캐파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배터리 셀 기업들은 시장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고 평가를 하느냐? 현재 시장 점유율, 그리고 얘네가 갖고 있는 수주 잔고, 요런 거 위주로 봐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과 수주 잔고가 탑3 안에 들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글로벌 기업들과 아마 밸류를 재평가할 거예요. 글로벌 기업들과 밸류를 재평가하게 되고,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리나라 3사와 비교를 해서 밸류를 평가받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하고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LG는 상장을 하게 되면 글로벌 기업들하고 밸류가 평가가 될 것인데, 하지만 상장은 어디에 돼 있어요? 코스피에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SDI나 일단은 SK온이 상장되기 전에 SK이노베이션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얘네들도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얘네도 글로벌 수주 잔고 여전히 그래도 양호하고 글로벌 어떤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특히나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막 유럽이나 이런 쪽에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SDI는 스텔란티스랑 부지를 좀 몰색하고 있는 중이고, LG도 이미 유럽에다가 막 투자를 엄청 해서 공장 다 짓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하고 이제 점점 더 맞붙을 애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글로벌 기업들하고 밸류를 같이 비교해서 평가받는 게 LG가 먼저 지금 그렇게 선빵을 날린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글로벌 기업들하고 밸류를 평가받게 돼.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 추후에 얘네들도 글로벌 시장에, 뭐 지금도 물론 글로벌 시장에 침투를 하고 있지만 영향력을 더 키운다라면 우리도 얘네랑 비교했을 때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지금 70조라는 규모 자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뭐 약간의 저렴하다라는 평가를 계속 받고 있어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은 하던데, 물론 2차전지 쪽 전반적으로 전기차 산업과 2차전지 산업은 상당한 멀티플을 미리 지금 부여받고 있어요. 프리미엄을 미리 받고 있어요. 앞으로의 그 성장성이라는 것에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뭐 어쨌든 절대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2025년인가 6년부터는 또 아우디가 뭐 또 대놓고 이제 전기차만 출시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어제 제가 뭐 하나 봤는데 이트론 GT가 이뻐요. 이쁩니다. 저 사실 포르쉐 이거 여러분들 광고는 아니고 단타수장도 사실 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타이칸이 사실 좀 굉장히 끌렸어요. 그래서 이 차 한번 좀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아니 이 녀석이 왜 이렇게 이쁘죠?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막 현대차 제가 영상 막 올리고 할 때 막 차에 대한 이야기를 막 사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차는 빵댕이가 별로라 싫다. 저는 이런 차가 좋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진짜 이 차 여러분 광고 절대 아니에요. 저희는 광고 안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거 광고하기도 바빠요. 그냥 제 개인적인 보고 있는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그냥 농담 따먹기 식으로 한번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 실내 이쁜 차를 좋아해요. 빵댕이랑 실내 이쁜 차를 좋아합니다. 뒷빵댕이가 매력적이어야 돼. 이 빵댕이가 못생긴 차는 별로 안 끌려요. 그래서 이게 실내가 물론 타이칸도 굉장히 이쁘긴 이쁜데 뒤가 좀 좁네요. 아무튼 이런 차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 타이칸이 흰색 차, 저 흰색 좋아하는데 흰색이 울상이야. 이거 정면에서 보면 눈물 흘리고 있는 것 같아. 질질 짜는 것 같아. 그래서 흰색이 오히려 좋은데 이거 보니까 좀 꼴보기 싫더라고요. 약간 울상이야 차가. 애가 왜 그래. 근데 또 이런 다른 색깔 보면 그렇게 티가 안 나서 굉장히 이뻐요. 이뻐. 진짜 이뻐. 그죠 여러분들. 하여튼 두 놈 중에 한 놈. 이게 형제잖아요. 두 놈 중에 한 놈이 굉장히 끌리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차를 정말 좋아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밸류에 대한, 앞으로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이 싹 다 이제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멀티플을 다시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밸류에이션을 셈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평가와 기준들이 달라질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에서 어떻게 분위기를 가져갈지는 아무도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상장되고 나서 그때 당시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등장합니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골고루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런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은 역시나 땡큐인데, 그러지 않고 시장도 막 약간 똥장이고 이래버리면은 오히려 주가가 생각보다 못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될지는 사실 신규 상장 종목은요 그냥 까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까봐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말 최대 우리 신규 상장 종목이지 않나,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참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있다라는 점, 그래서 SDI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이 더 많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분할 이슈나 이런 것들이 없고 오히려 지금 시장 점유율이 적지 않고 수주 잔고도 적지 않은데 캐파는 조금 딸리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오히려 SDI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해외에다 공장을 막 증설하고 있는 것보다도 어떤 완성차 기업들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맺어서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한다든지 같이 공장을 설립해서 그 공장을 설립하면은 딱 그 회사에다 납품을 하면 되잖아요. 스텔란티스에도 이렇게 했으면 스텔란티스에다 납품을 전용으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별도로 또 영업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캐파 증설, 이 투자 확대를 덜 하고 있다라고 느낌은 받을 수 있지만 추후에 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SDI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볼 만한 내용이 없어요. 있으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건 있죠. 왜? 아직까지 막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든지 차량을 진짜 공격적으로 완성차가 판매가 되고 있어서 얘네가 매출이 막 급격하게 늘어난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정말 대형주답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지금의 시세들을 답답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제가 앞전 영상에서 오늘 올려드린 카카오 영상에서 이 금리 인상, 그리고 기후변화, 부동산 가격 변동, 부채 비율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추가적인 몇 가지 설명만 좀 드린다면은 짧게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올해 미국 기준으로 처음 시행을 한다라고 이제 점점 시기적인 부분, 일정적인 부분이 나오면요, 그에 따라서 분명하게 시장은 한번 요동을 칠 거예요. 원래 고점에서부터 이게 한번 바뀔 때나 저점에서부터 바뀔 때나 한번 변동성,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금리를 낮출 때 격하게 또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최저점에서 금리를 또 올리기 시작하면 첫 번째는 또 어떤 시장이 또 갑작스럽게 반응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경기 흐름에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표가 금리예요. 경기가 정말 좋을 때 금리가 일단 정점에 있죠. 그러고 나서 또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럴 땐 금리가 또 밑바닥이 기어댕기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 전체적인 유동성을 이제 쪼이고 풀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면서 아주 경기 흐름의 기본적 지표가 금리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금리 인상을 정말 시원하게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고용 제대로 자리 잡았고 여러 가지 제조업 지수라든지 다양한 소비자 물가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은 딱 금리 인상을 하기에 너무 적합한 시기야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깨끗한 상황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포함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깨끗하게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은 아니에요. 금리 인상을 하지만 여러 가지 부담감과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수하고 감안하고 그 리스크가 있지만서도 지금은 오히려 금리 인상을 통해서 더 많은 시장의 안정성을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을 하는데, 지나친 자산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오히려 전체적인 경제 성장과 흐름에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하고 해지하고 또 방어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앞으로 2022년에 올해는 미국 기준으로 2차례에서 3차례 정도는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솔직히 우리도 경기 흐름이 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말로는 부동산 어떻게 투기 막리 어쩌니 지나친 자산 과열을 막기 위해서 한다, 정책적인 부분으로 여러 가지를 밀고 나오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양극화가 또 벌어질 만큼 벌어졌어요. 있는 사람들은요, 금리가 어쨌든 뭐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사람들은 더 벌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중산층 이하는 자꾸 뭔가 이렇게 은행에 기대고 이런 정책에 기대야 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책 때문에 오히려 더 굶어 죽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겉으로 봤을 때 수출 잘하고 해외에다 공장 잘 짓고 삼성전자 시총 460조 500조도 안 되는 녀석이 전 세계 진짜 엄청난 기업들과 맞붙어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로 배터리 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대단해요. 현대차 이런 애들도 대단한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글로벌 기업들과 그렇게 다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총이 100조도 안 되는 기업들이 가가지고 수백조 수천조 원 애들하고 가서 맞짱을 뜬다는 게 약간 이런 거죠. 키 130, 140짜리의 초등학생이 저기 고등학생 180짜리랑 가서 맞짱 뜨겠다고 가서 펀치 갈기고 있는 그런 꼴인 거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복싱 선수야, 초등학생이 복싱 유망주야, 고등학생을 때려잡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다양한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저평가라고 평가는 받고는 있지만, 저는 저평가인데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한 번은 시장에서 어떠한 부작용으로 터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밤을 샐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올해 결론은 뭐냐, 올해 여러분들 너무 들떠서 매매하지 말자. 그리고 실적 퍼포먼스가 있는 종목들로 하자. 단순하게 테마주, 단순한 모멘텀만 가지고 이거 되면 대박이래, 이거 이슈 나오면 대박이래. 죄송하지만요, 상승장에서는 이거 이슈 나오면 대박이래, 이슈가 여기서 나와, 현재 주가는 여기야, 그러면 상승장에서는 오르다가 이슈 터지면 추가 급등, 그러니까 들고 있기 편해요, 오르니까. 근데 지금 뭐야? 옆으로 기든지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시장 이슈가 여기서 터진대, 어떻게 돼? 내리다가 이렇게 올라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못 버팁니다. 그쵸? 제 말이 틀린가요? 그러니까 테마주 하지 마세요. 테마주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테마도 강한 테마, 또 알맹이가 있는 테마, 실적이 있는 종목, 이런 거 위주로 매매를 해야지, 단순하게 이거 되면 대박이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거 할 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예전에 부모님 세대분들 주식하실 때 그런 거지, 이제는 그런 거 의미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되면 대박이래, 약간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거 임상되면 대박이래, 세계 최초래. 죄송하지만 저희 나라 세계 최초로 하고 있는 거 정말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너무 들뜨지 마시고 딱딱 기준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여러분들 정석대로 하고 기준대로 하면 돈 다 법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도 단타를 하든 뭘 하든 센 테마 있으면 센 테마, 실적주는 실적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목들을 하나씩
실적주 우량주들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수익들을 만들어 나가고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계좌를 이렇게 수익 계좌, 단기 계좌 구분하시잖아요. 계좌도 구분해서 운영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FSN 같은 경우에 두 자릿수 급등 다 챙겨 먹고, 나머지 이런 실적주들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우리가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100%대 수익률을 최소 3종목에서 5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계좌에 좀 넣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 3개월 동안 6억 7천이라는 수익, 50% 수익률, 36%, 40%, 38%, 48%, 46%, 40% 수익률과 수익금 자체가 이 때깔부터가 틀려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셔서 내 계좌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 와서 들어오자마자 매수하자마자 내일 아침에 바로 급등 나와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꿈 깨시고요. 그렇게는 못 해드려요. 오늘 왔는데, 오늘 VIP방 들어왔는데 내일 갑자기 다 이런 수익률 만들어진다? 저는 그렇게는 못 해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제 능력이 안 되는 걸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 해드려요. 하지만 저를 믿고 따라 주신다면 이러한 우리가 수익을 하나씩 만들어서 계좌를 시뻘겋게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회원님들처럼 이런 계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좋은 종목들을 날리는 그런 거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먹거리가 엄청 풍부하진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추천주를 많이 못 드리고 있는데, 진짜 좋은 종목들은 진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럴 때, 조용할 때,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좀 미리미리 사둬야 가격적인 매력도 크고 추후에 수익도 더 크다라는 거, 그거 반드시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0일에 44만원이라는 가격은요, 여러분들 정말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구독자 10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독자 10만 이벤트는 별도로 제가 상품이나 뭐 이렇게 뭔가 이벤트 할 수 있을 만한 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가입을 하면 뭐 더 드리는 이런 이벤트는 아마 안 할 겁니다. 그거 말고 별도로 우리 10만은 10만답게, 나름 10만 유튜버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30일에 44만원, 사실 진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한 번쯤은 좀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의 어떤 다양한 것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